네, 안녕하세요. 조문경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2주 만이네요. 정말요. 지난주에는 또 네, 다른 다른 분하고 제가 살짝 김 더 외도를 제가 샘났어요. 네. 네. 이번 주가 어쨌든 좀 푸근한 봄에 잠깐 우리가 또, 봄에 네, 기운을 또 살짝 느끼다가 그렇죠. 또 이제 또 겨울로 다음 주에 또 접어드는 것 같아요. 그죠? 예보상. 네. 겨울이 떠나지는 않았지만 좀 쉬라고 우리에게 이게 여유 있게 한 주를 주는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빛깔도 이게 겨자색보다도 더 노란 쪽에 좀 가깝지만 봄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네. 저 그래서 너무 크게 기대는 안 해요. 봄이 왔다라고 생각을 하면 또 얼마나 춥겠어요. 네. 겨울 여기 있다라고 생각하고 봄을 잠깐 느낍니다. 봄 같은 소식이 이민법에 있나요? 봄 같은 소식만 항상 전해드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어쨌든 그래도 네. 가끔씩 좋은 소식도 나오고 네. 가슴 답답한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하는데 네. 오늘은 네. 우선 그 E2 비자라고 해서 투자 비자가 있고요. 네. 또 주재원들도 E2 비자를 받아요. E2, E1. 네. 그다음에 L 비자라고 해서 주재원들이 또 파견돼서 오는 비자가 있는데 네. 이 비자를 받은 배우자들은 예전엔 노동카드를 신청해서 그 승인을 받아야지만 일을 시작할 수가 있었어요. 네. 근데 작년 말에 그 관계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네. 노동카드 없이도 배우자라는 신분만으로 일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규정을 바꿨는데 네. 31일 이후, 그러니까 1월 31일 이후부터 입국하는 사람들한테는 아예 입국 시 입국 I-94라는 그 어라이벌 레코드가 있어요. 거기다 이제 일을 할 수 있다고 그 애노테이션을 다는 걸로 그렇게 CBP라고 이민세관 단속국에서 얼마 전에 네.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은 네. 이제 뭐 노동카드 없이 일을 하실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그거는 굉장히 큰 벌든이 사라지는 것인 게 네. 노동카드를 접수를 할 때 비용도 뭐 만만치 않지만 접수비도 있으니까 네. 근데 무엇보다도 승인이 너무 늦게 나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 사이에 취업 네. 기회가 있어도 일을 못하고 그랬는데 그렇죠. 일단 그런 부담은 없어졌고요. 네. 그 E2 비자, 그 L1 비자의 배우자인 뭐 네. E2 배우자, L1, L2, 그다음에 뭐 E1 배우자에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네. 네네. 그러니까 그동안 이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는 아는데 이걸 신청하고 한참 기다리는 동안에 또 일을 못 했던 그렇죠. 것이 네. 이제 1월 31일 이후에는 이후에 입국하는 분들은 입국하는 아예 E 도장 L 할 수 비자, 있다라고. 배우자가 일을 할 수 있다라는 네. 그거 좋은데요? 네. 네. 그리고 온라인으로 보통 이제 요즘 많이 이민국에 일들이 들어갔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렇죠. 있는데. 네. 이민국에도 네. 뭐 시민권이라든지 영주권이라든지 또 어떤 서류들이 온라인으로 접수를 허용하는 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네. 물론 온라인으로 해도 되고 그다음에 페이퍼로 전처럼 그렇게 네. 신청을 해도 되고 하는데 이민국 말고 네. 이민법원에서는 오늘부터 모든 서류는 온라인으로 무조건 온라인 파일링으로 의무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무화라는 건 이제 그 전까지 페이퍼는 안 받는다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네. 그러면 일단 종이값은 절감이 되고요. 근데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네. 이게 디지털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전부터 그렇게 생각해 오셨어요. 그렇게 생각을 네. 쭉 했는데 물론 이민국에서도 이민법원에서도 그동안 디지털화를 하기 위해서 뭐 노력을 많이 기울였어요. 그래서 네. 많은 서류들이 온라인으로 접수를 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왜 이게 그러냐면 오늘 제가 어떤 한 스토리를 전달해 드릴게요. 이 네. 얘기를 드시면 정말 이거 디지털화가 다 돼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 들고 서류 가서 제출하고 네. 이런 거 말고 디지털, 다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디지털에서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네. 이제 제가 시민권 인터뷰나 영주권 인터뷰를 가보면요. 특히 네. 시민권을 가보면 이렇게 제가 이제 신청자고 김경주 씨가 심사관이에요. 이렇게 네. 앉아 있어요. 그럼 이 위에 뭐가 있냐면 이만큼 서류가 쌓여 있어요. 오. 어떤 사람은 이만큼, 어떤 사람은 이만큼. 나의 이민 기록에 따라서 서류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네. 뭐냐면 펜 앤 페이퍼로 했던 모든 서류들이 이민관 책상 앞에 딱 오는 거예요. 모든 기록이. 내가 네. 여기서 20년을 있었으면 20년 서류가 있는 거고. 와. 그래서 뭐 온 지 얼마 안 돼서 네. 영주권을 신청했다 그럼 서류가 별로 없어요. 그럼 오히려 간단해요. 그런데 네. 그 서류들이 어디서 오겠어요? 내가 뉴욕시티에 이민국에서 있으면 이민국 창고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다른 데서 비자를 받았다가 영주권을 네. 받았다. 시민권은 또 딴 데 가서 하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네. 이민국에는 레코드 센터가 있어요. 따로 레코드 그것만 센터가 보관하는. 있어서 그것을 보관을 해요. 그러면 그 종이로 된 그 페이퍼로. 종이로 된 와. 페이퍼가 miles long 쭉 이어져서 정말요? 하는데 지금 상상이 안 가네요. 어떤 네. 분이
시민권을 신청을 했어요. 시민권을 이제 코로나 그때 막 시작할 때쯤에 2년이 됐죠. 신청을 네. 했는데 너무 지문을 찍고 나서 너무 안 나오는 거예요. 어. 그래가지고 뭐 코로나 때문에 그러겠지. 근데 네. 자기 뒤에 들어간 사람은 다 나왔어요. 그러는 게 막 사람을 미치게 하잖아요. 그렇죠. 내 옆에 사람은 나왔는데 내 거는 왜 안 됐지? 그렇죠. 뭐가 문제가 있나? 네. 이러고 또 어떤 분은 부부가 신청을 했어요. 네. 남편은 나왔어요. 근데 아내 거는 인터뷰 소식이 안 오는 거예요. 아. 전혀. 그래서 이제 그러면 변호사한테 얘기를 해서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하는데 네. 이거 뭐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변호사도 어떻게 손을 쓸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어허. 이유 없이 지체가 되거든요. 오. 그래서 이분이 그 지역구에 있는 네. 의원한테 편지를 썼습니다. 아하. 이제 많이 그렇게 해요. 나 좀 네. 도와주시오. 내가 네, 이렇게 네. 이거 이민 신청을 했는데 이렇게 안 나오니까 당신이 좀 중간에 네. 그런 리에이전 오피스 같은 게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의원이 알아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네. 그 사람 서류가 캔사스 시티에 있는 라임스톤 있는 케이프 동굴에 그 서류가 있는 거예요. 동굴에 그러면 동굴에. 왜 동굴에 그게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보관소예요. 아, 실제 동굴에요? 실제 케이브? 그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 이 정부에서 만든 거예요. 실제 동굴처럼 와. 쫙 만들어 놨어요. 그거를. 이민국의 캔사스 시티에 캔사스 있는 네, 이민국의 거기 모든 그러니까 서류 보관? 아니요. 캔사스시티가 아니라 그게 내셔널 그 레코드 센터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와우. 페더럴 그 레코드 센터가 있는데 그 나라라고 해서 네. 그 내셔널 이 서류들 그 네, A가 네.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네, 네. 어쨌든 뭐 이렇게 동굴. 그래서 그 서류. 아카이브, 그러니까 아카이브 서류들이, 그러니까 네. 내셔널 아카이브, 그다음에 레코드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이라고 해서 나라라고 따로 하는데 그게 거기에 보관이 몇 개 돼. 세벌 그 로케이션이 있는데 그 중에 네. 하나가 캔사스 시티에 있는 그 동굴인데 와. 내 서류는 거기 있고 네. 내 남편 서류는 거기 없었어요. 다른 그래서 내 동굴에 가 남편은 있었어요? 됐어요. 딴 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캔사스 시티의 이 동굴 속에 있는 데가 여기가 굉장히 이 동네가 네. 코비 그 트랜스미션 감염이 많은 데래요. 아. 그래갖고 직원들 25%만 가동을 하는 거예요, 직원이. 아. 그래서 대부분 클로즈가 많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서류를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나. 의원이 네. 화이트하우스에 편지를 썼어요. 이거 풀가동하게 해라. 지금 네. 우리 노멀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렇게 되고 있고 라고 하고 그래서 이슈가 이제 네. 수면 위로 떠올랐는데 이런 식으로 아. 그 이민국에서는 어떤 피지컬한 서류를 찾아가지고 와서 이민국 책상 위에 딱 놓는 거예요. 그래야 네. 심사를 할 수가 있어요. 요즘 시대. 그러니까 요즘 시대에. 그런데 이제 지금부터는 디지털화를 한다 하더라도 네. 내가 지금까지 20년, 30년 처음 미국에 와서 했을 때부터 나의 이민 기록이 있는데 내 이민 기록이 그 동굴 속에 어디 gat혀 있으면 네. 꺼내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다음 와. 단계를 못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네. 나도 모르는 누구도 모르는 그런 딜레이가 발생을 하는 경우들이 가끔 있는데 네. 저는 그래서 이 기사를 읽고 네. 참 다행이다. 우리 클라이언트가 아니래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어떤 분이 시민권 배우자를 통해서 영주권을 신청을 했는데 네. 2년이 돼도 소식이 없어요. 어허. 보통 시민권 배우자. 배우자면 그러니까 바로 보통 그래도 1년은 걸려요. 1년은 1년이 걸리는데 걸려요? 네네. 2년이 지나도 소식이 없고 이민국에 아무리 두드려도 뭐라고 말이 없고 그랬는데 결국 이분은 네. 3년 반 만에 나왔어요. 와우. 그러니까 코로나도 전에 시작했는데 네. 근데 이분도 이제 그런 거를 찾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나 아.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 참고로 이제 그 프로세싱 타임을 보면 네. N400이라고 시민권 신청하는 경우 뉴욕 시티에서 진행하는 경우는 네. 11개월에서 17.5개월. 어. 그리고 뉴저지요. 네. 뉴저지 이민국은 12.5에서 20개월. 뉴저지가 지금은 조금 더 걸려요. 어떻게 된 게. 네.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뉴욕이 조금 더 걸렸는데. 네. 어쨌든 평균 1년에서 1년 반이에요. 정도면, 1년에서 네. 1년 반인데 이 클라이언트 보면 대부분 한 1년 2개월에는 나오더라고요. 시민권이. 네. 근데 이제 그 이상 진행되는 경우에는 뭔가 물론 뭐 서류가 문제가 네. 있어서 무슨 서류를 내세요. 추가 서류를 내세요. 네. 그럼 안 답답하죠. 왜냐하면 그 서류가 그렇죠. 뭔지를 아니까 내면 그렇죠. 되는데. 근데 아무 이유 없이 딜레이가 되는 경우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영주권 신청하는 분들도 이제 네. 프로세싱 타임이 어떻게 나오냐면 네. 뉴욕 같은 경우는 제가 다 외우지를 못해서 적어왔는데 뉴욕시티 같은 경우는
그 employment base, 즉 취업 이민은 한 19개월까지, 네. 그다음에 가족 이민은 10.5에서 36개월이에요. 3년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레인지를 정해놨어요. 왜냐하면 이런 팬데믹 상황 하에서 자기네들도 제어할 수 없는 어떤 일 때문에 오래 걸릴 수가 있으니까 네. 이 프로세싱 타임을 10.5에서 36이다 이렇게 정해놓고 네. 내 케이스가 36개월이 되지 않았으면 우리한테 문의하지 말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고 손 놓고 그냥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프로세싱 타임 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러네요. 그러면 우리 누군가의 운명이 지금 동굴 속에서 결정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그런 상황이 있을 수 나한테도 있다. 발생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런데 네. 지금은 어쩔 수 없다는 거. 그렇죠. 누군가 가서 꺼내와야 되는데 그렇죠. 꺼내올 사람이 없는 그렇죠. 거예요. 네. 그리고 좀 약간 좀 일을 천천히 하는 그런 오피스라면 또 더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럼 디지털화돼서 모든 게 온라인으로 들어간다라는 건 언제부터 이것이 그 혜택이 오게 되나요? 그런데 지금 법원. 이제 네. 시민권 인터뷰 가신 분들은 알겠지만 지금은 시민권 인터뷰 할 때요 종이로 안 써요. 다 그 아이패드에다가 사인도 다 거기다 네. 하고요. 네. 시험 보면 거기다 답변도 거기다 써요. 그래야죠. 그래서 네. 사실 어르신들은 조금 좀 불편하실 수 있어요. 이게 네. 그 익숙하지가 않아서 네. 지금 차차차차 그렇게 하니까 네. 그런 것들은 이제 디지털 그 화 레코드를 됐는데? 해서 그렇게 네. 쌓여 가겠죠. 그래서 이제 차츰 앞으로 한 세기쯤 더 지나야 되지 않나. 한 세기가 더 지나지만 우리 미국에 들어오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또 다른 나라에서 오는 그 모든 이민자들의 초기 입국 기록부터 다 디지털 그렇죠. 온라인으로 네. 들어가게 된다. 그렇다면 그때쯤이면 동굴도 필요 없고요. 그럼요. 그렇게 다 사무실이건 뭐 이런 네. 관공서건 그렇게 돼야 되는데 네. 한 가지 그렇게 돼서 약간의 폐단이라면 폐단일까 그런 네. 게 있어요. 그게 네. 뭐냐면 영사관에서 인터뷰를 하잖아요. 네. 예전에는 그게 디지털화가 하나도 안 됐어요. 그래서 어떤 인터뷰한 레코드를 이제 지금은 딱 그 저장을 이 컴퓨터에다 해놓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내가 미국에서 어떤 사람을 인터뷰할 때 예전에 비자 받을 때 무슨 일이 있었나라는 걸 딱 두들겨 보면 보이게끔 지금은 아하.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는 못 집어냈던 거를 예전에는 네. 한국 또는 뭐 해외에 있는 영사관에서 비자 한 서류들이 잘 안 오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컴퓨터 딱 마우스 누르면 클릭만 하면 나오니까 나오니까. 당신이 예전에 비자 인터뷰할 때 이러이러하게 거짓말을 했네. 미국에 가족이 없다고 해놓고 네. 학생 비자를 받고 관광 비자를 받고 알고 보니 미국에 누가 있고 했는데 네. 그러면 이민 의도가 있을까봐 이걸 안 줄까봐 너가 거짓말을 한 거 아니니? 와. 이러면서 또 챌린지를 한 경우가 있었어요 최근에. 이제 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또 그런 거는 그 방대한 있습니다. 네. 자료, 정보가 다 수록이 되는 이 디지털화. 그렇지만 어쨌든 동굴 안에서 우리의 이민 와서 사는 이민자들의 운명이 결정되게 할 수는 없다라고 그렇죠. 생각한다면 네. 결국은 디지털화, 온라인으로 다 가는 것이 방향은 맞다. 그리고 그쵸? 네. 사람들을 풀리 스태핑을 해야죠 지금 이제. 그렇죠. 이제 좀 찾아야죠. 이게, 그 마스크를 아직은 우리 뉴욕시에서는 뭐 대부분 다들 또 쓰고 다녀야 하는 뉴욕시 자체의 그 정책이 남아 있지만 팬데믹 이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그렇죠.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네. 디지털화 된다는 것. 그래서 거짓말은 이제 더 하지 말아야겠다. 아이 거짓말 이민 신청할 때 거짓말하면 안 돼요. 내가 네. 고의로 하는 건 당연히 안 되고 네. 그다음에 실수로라도 다 모르고 하는 네. 것도 나중에 문제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과거에 그런 잘못된 변호사들이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해주려고 그 신청인의 뭐 의뢰인의 허락도 없이 그냥 만들어서 그거 나중에는 너무 열정이 심해진 거죠. 그러면 안 돼요. 열정이었을까요? 지나친 열정이 너무 지나친 그죠? 열정이 화를 불러온다는 그렇죠.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네. 나중에 그 시민권자 자녀로 인해서 이렇게 초청을 받을 수 있는 케이스에도 그건 안 그럴 된다. 때 예전에 네, 지금 자, 얘기가 이제 뭐 이렇게 네. 다른 궤도를 갔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정확하고 네. 정직하게 네. 해야 한다라는 것, 그죠? 네. 네, 우리 조문경 변호사님 이문법, 이민법 조문경 변호사님 전화번호 알려주세요. 전화번호 저희 201 네. 849 5000번 전화번호 하나 추가했어요. 번호가 좋아서 201 849 849 5000번. 5,000번 네. 때문에 네. 하셨네요. 네. 그러니까 201은 이쪽 뉴저지 네. 지역 네. 번호고 849만 외우시면 됩니다. 849는 맞아요. 무슨 5,000번. 뜻일까? 제가 생각해 볼게요. 201 849 5000번 좋은 전화번호입니다. 조문경 변호사님 문의해 주시고요. 저는 지금 그럼 그렇게 동굴 속의 이야기를 또 담고 오늘은 헤어집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봬요. 네.